예. 어떻게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푸는 것도 문제지만 답안지들을 그렇게 작성을 하나도 제대로 안 하신대? 답안지 작성? 보니까 뭐 성명을 떠나서 성명은 그래 가짜를 쓴다 치고 그 밑에 뭐 수험번호 이런 거 하나도 안 쓰네? 연습 안 하실 거야? 연습해 보시라고 다 해놨는데 수험번호고 뭐고 하나도 안 쓰시네 보니까. 보시면 그 뭐 몇 교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체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습하면 이제 마지막 두 번밖에 안 남았어. 이제 두 번밖에. 그런 것도 연습하셔야지. 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쓰시고, 성명은 아무거나 써도 돼.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거기에 몇 교시, 그러면 여러분들 공법은 2교시잖아. 2교시. 그럼 숫자 2 쓰고 동그라미 2에다 표시해야 돼. 그런 거 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쭉 보면 밑에 수험번호면 번호만 쓰신 분도 있고 체크는 또 안 하대. 번호 쓰고 밑에 동그라미 체크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해보죠. 왜냐면 이제 두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연습하는 기회가.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 답안지 체크도 좀 이쁘게 해봐. 동그라미 이렇게 찍찍찍 긋지 말고 시험장 가서 체크 안 해줘. 컴퓨터는 그런 건 체크 인식을 못해. 인식을. 내가 컴퓨터를 좀 옛날에 많이 알거든. 그 OMR 카드 이런 거. 이런 번호가 이렇게 있죠. 얼마가 돼야 정확하게 채우면 3분의 2까지가 체크돼야 정확하게 체크돼.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적으면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체크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요즘에 컴퓨터가 좋기는 해. 어지간하면 체크하는데 또 안 하면 여러분 손해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해서 꼭 그렇다고 3분의 2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안에다 그냥 가득 채워놓으면 되지. 요런 걸 연습하셔야 돼. 이제 두 번밖에 없어, 기회가. 그러니까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는 거를 연습하고 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점수 한 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풀어놓고 여기 마지막에 정리 못 하시면 또 문제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회는 이런 건 연습해 주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두 번 좀 제대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시간 안에 이게 체크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 두 번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여기까지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편하게 보시다 보니까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계속 보면서 뭐 시간 체크 안 하고 보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서 실제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안 풀어지고 어려우면 야 패스해야지. 넘겨놓고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연습 이런 걸 하시라고 하는 과정이야. 이 과정이 점수 한 개 더 맞으라고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런 거 실수 없도록 하고 시간 배정 시간 잘 조정해서. 자, 다행히 그래도 2차 과목들은 2차만 보실 때는 시간 부족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1차 보신 분들 1차하고 병행해서 보신 분들은 1차 시간은 무조건 부족하게 돼 있잖아. 민법하고 개론은. 그러니까 그런 거 시간 배정 잘 하셔야 돼. 뭐 2차는 거의 뭐 시간이 뭐 부족해서 못 쓰시는 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맞춰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답은 좀 이따 공지가 저기 되겠죠. 자, 41번부터 기본 계획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라고 그랬네요. 1번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고 항상 성격은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2번에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의 내용과 다르면 광역이 우선하고 3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기본 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한다. 전혀 그런 건 없죠. 여기는 수립자가 누구예요? 특광시장군수 수립이. 기본계획 수립은 특광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계획들에는 예외라는 게 있어. 다른 계획에는. 그래서 예외가 누구하고 누가? 도지사, 국장. 근데 여기는 아예 없어. 예외가. 기본 계획은 오로지 특광시장군수예요. 다른 계획은 전부 다 도지사나 국장이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수립했을 때 승인 받는 경우 승인은 무조건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이렇게 나와. 특광이라고 들어갈 때는 승인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 지금은 그냥 바로 확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보통 시도지사다 이렇게 말해. 이 시도지사는 몇 명이야? 5명 지칭할 때잖아.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일반도지사 5명이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승인 받아라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국장이 돼야 돼. 시도지사일 때는. 근데 그 5명 중에 누구만 써놓을 때는 특광으로 나올 때는 승인이라는 게 없어.
자, 우리 관리계획에서도 특광시장군수 그러면 특광은 승인 받지 않고 본인이 뭐예요? 바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두 개가 써졌을 때 시도지사가 아닌 특광만 써졌을 때는 무슨 승인 받는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시도지사로 나오면 반드시 국장한테 승인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요 시도지사인지 특광인지 요걸 좀 구분해 두셔야 돼. 아셨지? 요 시도지사 5명이야. 요럴 때는 무조건 국장 승인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중에 특광만 써졌을 때는 승인 같은 거 절대 안 받아.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 두셔야 돼. 그다음에 4번 번호. 자,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받고 5번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자, 그럼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몇 개? 3개가 있지. 크게 보면 하여튼 기본 계획, 기본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하지. 이제 계획이 아닌 기본 방침도 있었죠. 도시정비법은 기본 방침. 하여튼 뭐가 들어가면 기본자가 들어간 건 무조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리고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그것만 5년마다 검토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42번 관리계획 위반권자 등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래됐어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오래되면 아예 또 시험장을 생각이 안 나거든.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잘 안 나. 자, 우리 맨날 위반권자 배우는데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위반권자가 한 개만 딱 나오면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위반권자 그러면 원칙은 누군가요? 특광시장군수예요. 그리고 이제 예외 이렇게 나오면 예외가 다시 어디 구역이에요? 여기가 항상 자기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위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외로 1번 특광시장군수는 어디에 대해서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인접했을 때는 어디서 인접되냐? 이미 기본계획에서 인접해서 수립이 되면 관리계획도 어떻게 해야 돼? 인접하고 같이 수립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인접 나올 때는 무슨 계획하고 연결돼 있다? 기본하고 연결돼서 기본계획.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서 관할구역 그 다음에 인접에서 만들어지면 위반할 때도 관할 다음에 어디가 인접 이렇게 나와. 그럼 인접했으면 반드시 절차 뭐를 거쳐야 돼? 협의. 자, 우리 기본계획 차이는 기본계획은 사전에 협의만 하라. 그 내용이 없어. 협의만 하라. 여기 협의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위반하거나 이게 나와야 돼. 그리고 위반자를 정한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지문이 하나 있었죠. 자, 기본계획 달리, 기본계획과 달리 관리계획은 협의한 경우 공동 위반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는 거지? 기본계획에는 협의밖에 없지만 여기는 협의해서 뭐한다? 공동 위반한다. 이 말이 있다는 이야기야. 기본에는 공동을 하라 그 말이 없어. 여기는 공동 위반, 위반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협의가 불성립되면 항상 누구하고 누가? 도지사하고 국장이 그 위반자를 뭐 해주면 된다? 지정한다는 말. 이때 지정 단어 나왔을 때 이 두 명이 나오면 딱 답이 같은 도 다른 도지. 같은 도에서 성립 안 됐다. 도지사가. 도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국장이 자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는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국장은 사유가 무슨 계획일 때? 국가계획일 때. 자, 그리고 둘 이상 어디에? 시도에 걸쳐서 뭐가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는 국장이죠. 그러면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이다. 맞나요? 맞아? 근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지정하고 사업한다. 이게 안 맞았어. 시행할 때지. 시행할 때. 시행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어. 근데 위반할 때는 없어. 위반할 때 그냥 뭐야? 둘 이상 시군에 걸쳐진 경우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잘 틀려 이 부분. 자, 국장은 항상 위반을 하든 시행하든 무슨 계획이야? 국가계획이야. 근데 도지사는 위반할 때는 그냥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야.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할 때는 광역도시 이렇게 돼 있어. 자, 시군에 걸친 게 나중에 무슨 계획이 돼?
광역이 되거든. 그러니까 시행할 때는 광역이고 위반할 때는 시군에 걸쳐 있어. 요놈 하나 좀 신경 써서 기억하셔야 돼. 국장은 맨날 요놈 쓰면 맞거든. 국장은. 근데 도지사는 위반할 때는 시군에 걸쳐 있고 시행할 때는 무슨 계백이다? 광역이다 그랬어. 요거는 시행자일 때야. 시행자일 때. 요놈을 좀 구분해 두셔야 될 거야. 아마 위반자, 시행자 내면 요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도 첫 시간에 우리 맨 처음에 배워도 이런 게 잘 안 되거든. 오래 지나면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요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 위반할 때는 요 두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뭐 받아서? 그렇지, 요청받죠. 그 요청 누가 해? 아랫사람. 근데 아랫사람은 요 국장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시도지사 다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관계중앙행정. 관계중앙행정이 뭐 한다? 요청한다. 그럼 도지사한테는 누가 요청해? 시장군수가. 아시겠지? 자, 요청하면 관계중앙. 요건 장관한테 한다는 이야기야. 저 도지사한테는 누가? 시장군수야.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이나 요청,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려면 하급기관 뭐까지 들어야 돼? 의견 청취하고 위반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해 여기까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유가 맞으면 직접 아니면 요청, 그리고 하급기관 뭐 들어서 의견 듣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 과정까지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왕 위반자 공부하실 거면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딱 해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시험에 물 때 요걸 내잖아. 이제 시도냐 시군에 걸쳤느냐. 왜 시도 시군에 걸치는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자, 울산광역시. 자, 울산광역시에 우리 그린벨트 한번 해보죠. 그린벨트는 누가 위반해요? 광역시장이. 결정은 국장이 하겠죠. 자, 여기 양산시, 양산이야. 여기 그린벨트, 역시 양산시장. 그 대신에 누가 결정해? 국장이 결정하죠. 걸치면 어떻게? 누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자, 도지사가 아니면 국장이 해줘야 된다. 이 뜻이야. 이런 경우는 시도가 다른 경우죠.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그러니까 도지사가 해줘야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김해시인데 이렇게 걸치면 누가 위반해줘야 돼? 요건 도지사가 위반해. 요러려고 도지사나 국장이라는 예외를 갖고 있어. 응? 응? 여기는 국장 위반이야지. 아, 그래서 그럼 여기 국장, 여기가 도지사, 여기는 국장, 도지사.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야. 자기 관할에 해야 되는데 걸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럴 때는 도지사나 국장이 위반을 해줘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왜 이 그린벨트로 예를 들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그린벨트가 다 행정구역에 걸치게 돼 있어. 자, 울산광역시의 그린벨트가 이렇게 지정돼 있어. 왜 이렇게 지정돼 있어? 요게 띠야, 띠. 그린벨트. 뭐 하려고? 확산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전부 외곽이 뭐야?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 뭐 돼 있어? 걸쳐 있거든. 그래서 걸쳐 있을 때 요걸 대비해서 누구하고 누가? 도지사하고 국장이 위반을 해줘라 이렇게 나와.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사업하는 게 걸칠 수도 있고 요렇게 또 사업할 때 걸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도지사, 요건 국장이 위반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아시겠지? 그래서 시험에서 묻는 것도 요거 아니면 요런 거를 지문을 한 개씩 넣는 거지. 요거 물어보시면 돼. 자, 그럼 1번 보니까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뭐라고 나와? 인접한 특광시장 군수 등과 뭐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일부 포함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전부 일부라는 말은 언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인접했다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고 그래. 자, 이번에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면 국장은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에 뭐를 받아서 요청에 의해서 위반할 수 있죠. 자, 3번에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4번에 관리계획 도서 중에서 계획도는 위반할 때 나왔으니까 축척이 1000이나 5000분의 1의 지형도에다가 작성이 돼야 되죠. 5번에 주민의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관리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자문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구지만 자문을 하는 게 이게 딱 한 번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억해 두셔야 돼. 자, 43번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을 물었네요. 1번 공유수면 바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그랬네. 같으면 그러면 특례가 되겠죠. 그럴 때 그 다음 줄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특례라도 표기법이 다르다고 그랬지. 공유수면일 때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2번 그럼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특례가 아니죠.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산업입지법의 농공단지는 이 법에서 도시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농공단지는 아니고 세 개 산업단지 나와야 되죠. 자,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세 개가 나왔을 때만 도시지역 결정고시야. 그럼 농공단지는 뭐 어떻게 해야 맞는다고 그래서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 그래야 맞는다고 그랬죠. 하여튼 무조건 나올 때 맞게 되려면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 이거 써줘야 맞는 거고 세 개 산업단지는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관리지역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일단 두 군데가 들려서 두 군데가 자연 이전에 농림 또는 이렇게 나와야죠. 농림 또는 자연 두 개가 다 나와야 돼. 그리고 끝문장 지정이 아니라 결정고시 된 것으로 구분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특례가 나올 때 표기법이 공유수면은 지정된 것으로 법률에 의한 특례는 결정고시 된 것으로 아셨지? 그 대신에 보존산지만큼 한계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농림 또는 자연 이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5번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항만하고 어항구역만큼은 어디에 연접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그러니까 항만구역 뒤에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도시지역에 연접돼 있다. 하여튼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봐. 무슨 구역은? 항만하고 어항구역은. 자, 44번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용도구역만큼은 지정권자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5개가. 자, 5개 이름만 해봐 그러면. 자, 용도구역 그러면 용도구역은 5개. 개발제한, 시가와, 도시자연, 수산자원, 입지규제죠. 요 4개는 뭐 하려고 지정해? 보전. 요거는 그것도 복합적이라고 그랬지.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그 요건 다음 주 모의고사, 아니 4회 때 모의고사야. 4회 때 요건 넓을 거니까 한 번씩은 다 다뤄봐야 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때 요거는 누구만이 결정해? 국장만이 결정해. 요건 시도 그리고 국장.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 예외는 국장이죠. 무슨 계획? 국가계획 그러면. 자, 요 도시자연은 시도나 대도가 결정하고 요것만 해수부 장관. 이건 다시 국장이죠. 그럼 결정됐을 때 행위제한은 이 법 아니면 다른 법에 있겠죠. 자, 이 법에 있는 것은 시가와가 이 법에 있고 요 입지구역 최소구역도 이 법에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른 법으로 정한다지. 다른 법으로 정한다. 요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있다고 그랬고 요건 이제 도시자 붙었으니까 무슨 법? 도시공원법.
공원인데 자연 쪽에 있으면 자연공원법, 도시 쪽에 있으면 도시공원법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수산자원관리법이 되겠지. 수산자원관리. 그런 다른 법에 적용을 받게 돼. 요 기본 문제예요. 그리고 요거는 항상 어디서 이용한다고 그랬죠? 요거 해제되면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니까 전부든 일부든 다 되겠죠. 전부든 일부든 해제만 되면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1번 질문.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 이후에 최초로 결정되는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국장과 미리 뭐 한다? 협의한다. 그런 거 있었어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결정권이 국장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해제하는 것도 반드시 누가 결정해? 국장이 결정했을 거고. 그때 결정해 놨는데 해제 이후 최초로 거기다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원래는 관계 행정하고 해야 될 것을 누구하고? 국장하고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자연공원법이 아니라 도시공원법으로 하면 돼. 도시공원법.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돼. 그 다음에 4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무슨 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5번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를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맞아? 우리가 취락 그러면 취락지구는 무슨 취락 무슨 취락? 그러지. 자연하고 집단이 있죠. 자연은 어디 대상? 녹관 농자 여기를 대상으로 하고 요 집단은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나온 문장이 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무슨 지구? 집단 취락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자, 4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놈을 공부하려면 우리 저 배운 거 하나 해볼게요. 기반시설 연동제로 한번 해볼까요? 기반시설 연동제로. 자, 기반시설에 연동제라고 나오면 이때는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자, 무슨 구역과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말하는 거죠. 이게 두 개 합해서 연동제라고 그러죠. 이거 모두 두 개 다 누가 지정하게 되나요? 특광시장군수예요. 두 개 모두 다 특광시장군수.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리계획은 아무 상관이 없어. 관리계획으로 뭐 한다 이런 건 없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정한다고 그랬어. 지정. 그러면 지정한다면 우리 절차 배운 대로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죠? 심의하죠.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혹시 또 의견 청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돼? 자, 의견 청취는 주민이 되겠죠. 왜 주민인지 알죠? 끝에가 누구 붙으면 시장군수 붙으면 주민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의견 청취 여기 할 때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여기 할 때 듣는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라도 자, 의견 청취는 임의적이라고 그래서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도 있다. 그때 개발 쪽은 들을 필요 없지만 이쪽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주상공을 대상으로 해. 자, 이쪽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랬어. 외의 지역 그 말은 어디야? 녹관 농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쪽은 개발을 하는 쪽이에요. 개발을 하지 않아야 돼. 개발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쪽이고 이쪽은 해야 되는 쪽이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효과는 자, 그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 50% 범위 안에서 오히려 이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어떻게 해야 돼? 강화시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좀 적게, 좀 낮추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자, 요거 지정되면 여기는 뭐가 필요한지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이런 걸 꼭 만들어야 되는 지역. 그럼 만들어야 되니까 요게 지정이 되면 지정의 효과는 반드시 1년 안에 뭔가를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어. 뭘 수립해야 돼?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 시설이 필요해. 이게 설치가 필요하니까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요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돼. 요것도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 군수 지정한 사람이 여기까지 수립하라. 그래 놓고 1년 안에 안 하게 되면 다음 날에는 어떻게 돼? 해제된다. 그러니까 해제되지 않으려거든 반드시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게 수립되면 어디다 반영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어디다가? 관리계획에다 반영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생각하면 또 그럼 이제 설치할 때 또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비용은 뭐 만드는 사람? 단독이나 숙박시설로 얼마를 초과하는? 200을 초과하는 무슨 의미하는 사람? 신축과 증축액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돈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걸 지금 풀기 위한 과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양쪽에서 요 지정할 때 기준을 정해줘. 이 기준은 전부 누가 정해줘? 국장이 정해주죠. 자, 지정은 자 특광시장 구속 하더라도 기준은 얼마짜리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이렇게 줘요. 양쪽의 기준의 공통사항이 몇 %? 뭐가 20%로 어떻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아셨지? 자, 여기서는 20%가 뭐가 증가되잖아. 인구가 20% 늘어난다. 개발임이 허가 건수가 20% 늘어난다 이렇게 나오지. 이쪽은 늘어나는 것보다는 20% 안에서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이내로 하는데 전부 얼마? 20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얼마도? 20이라는 숫자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시험장 가서 뭐가 나오더라도 구분이 좀 되거든. 하나만 딱 공부하지 말고 이쪽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푸시면 돼.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개발 밀도. 나중에 지난번에 기반했죠,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죠. 그럼 옳은 걸 찾아봐라. 1번에 시도나 대도가 하는 건 아니겠죠? 자, 누가 해야 돼? 특광이고. 또 지정을 위해서 관리계획 결정고시 하는 거 아니죠? 관리계획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고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듣는 것도 아니고 기반 쪽은 주민 의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3번에 향후 2년 안에 몇 %? 20% 이게 답이야. 무조건 기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자, 4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1년 안에 뭐 한다 이런 거는 없어. 어디 쪽에가 있어? 기반 쪽에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에 적용이 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완화가 아니라 강화 적용해야 되지. 강화 적용한다. 자, 46번은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된 지상 등에는 그 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설치는 허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가야지. 그것이 아닌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근데 시설의 결정고시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시행되고지 않더라. 그럼 이제 요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거나 이 말이 나오던가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둘 중에 요건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몇 단계? 1단계, 2단계죠. 3년 안에 한다, 1단계. 3년 후에 한다, 2단계. 근데 그런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됐으면 앞으로 더 이상 사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하나가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몇 년은 사업 안 해? 3년은 사업 안 한다. 그런 조건이 맞거든. 그 다음 문장. 일정한 개발 행위에 뭐를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이 갖춰지면 행위지 아니 완화된다는 이야기야. 완화된다 그 말은 허가 받아서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위 2의 일정한 개발 행위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포함되어 있다? 아닌 것 같지? 여기 틀렸지?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가 일단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이 결정됐다. 요 시설이 결정되면 결정의 효과는 항상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사업해야지. 시설이 결정되고 꼭 해야 되는 거 뭐야? 사업해야 돼. 근데 그거를 2년 안에 안 했을 때, 10년 안에 안 했을 때 이런 게 있거든. 시설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 있어. 2년 안에 안 하면 어떡하느냐? 10년 안에는 어떡하느냐? 그럼 10년 안에 안 했다고 해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요건이 맞아야 돼. 요건. 자, 지금 요건 다시 한번 뭐가 수립되지 않았다? 단계별 집행계획 요게 수립이 안 됐다. 이런 요건. 아니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더라. 이런 요건이 맞아야 돼. 그럼 이런 요건이 맞으면 자, 뭐를 해줘? 허가해줘. 그럼 허가해주면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가설 건축물이야. 여기는 영구적이 나올 수가 없어 아직. 왜냐하면 우리 시설이 결정돼서 실효되는 시기가 몇 년? 실효 20년이야. 그럼 아직 겨우 진짜 꼴랑 2년밖에 안 지났어. 근데 뭘 영구적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2년짜리니까 그냥 가건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공작물 설치하는 거죠. 여기는 건축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건축물은 뭐만 할 수 있게? 개축이나 재축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몇 년짜리다? 2년짜리야. 그러면 10년 안에 안 했으면 이때도 무슨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요건이 갖춰지면 뭐를 받아?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자, 이때 요건. 이때 요건은 첫째, 지목이 뭐 해야 돼? 일단 지목은 되라는 조건이 첫 번째 맞아야 돼. 두 번째는 뭐를 해봐야 돼? 매수 청구라는 걸 해봤어야 돼. 처음부터 지목이 되라고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매수 청구를 해봐야 돼. 매수 청구했더니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이 나왔거나, 매수는 하겠다고 해놓고 몇 년? 2년 안에 그걸 안 사주고 있다. 이런 조건이 맞으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맞으면 이제 뭐 받아서? 허가 받아. 그럼 허가 받으면 이제 10년쯤 지났다는 거는 앞으로 10년이니까 앞으로 안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구적인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얼마짜리로? 3층 이하의 무슨 주택으로? 단독부터. 이때부터 이제 영구적 건축물이야. 어차피 지목은 되거든. 여기는 지목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지목 상관 없거든. 그러니까 논이든 밭이든 아무데나 해줄 수 있는 거야. 왜? 나중에 철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영구적으로 하니까 지목이 되인 곳에다 3층짜리 나와 이제. 그리고 3층 이하에 뭐 1종, 2종, 근생까지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뭐까지? 공작물까지 설치한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2년하고 10년짜리 내용은 다르죠 지금. 그래서 우선 2년, 10년짜리 숫자로만 공부한 다음에 2년짜리는 이렇게 나온다, 10년짜리는 이렇게 나온다 구분해 두셔야 돼. 대신에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요건이 맞아야지. 무조건 안 했다고 해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보통 시험에 가면 이런 거지. 2년 안에 안 하면 그냥 바로 허가 받아 이거 만드나 그러면 안 돼. 요건이 맞았을 때만 허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년짜리는 임시적이잖아 지금. 임시적이니까 요 두 가지 경우는 다시 시행 예정일 몇 월 전? 3월 전. 이 3월 전까지는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임시야 이게.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잠깐 있으면, 자 보통 몇 년간 존치할 수 있어? 3년 정도 존치하다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바로 이런 과정을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돼. 그냥 한 개씩 외우지 말고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나올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3번은 일단 무조건 틀렸고, 4번에 보면 그 위 2번의 개발 행위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는 사업 시행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몇 개월, 3개월 전까지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되고 5번 그 위에 철거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 부담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법조문이 아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에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겠고 47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산업입지법의 농공단지는 농지법이다. 무조건 산업입지법이다. 농공단지 써지면 아무데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다 산업입지법 적용한다. 그럼 맞는 거야. 그럼 그거 안 써지면 틀렸고. 자, 이번에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2번이 답이겠죠. 자, 농림지역 안에는 3개가 자기법이 들어가죠. 자, 지금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초지 나오면 초지법 3개야. 농림지역 안에서 각각 자기법에 적용을 받는 건 몇 개다? 3개. 농업진흥, 보전산지, 초지. 그 3개만 각각 자기법에 적용을 받아. 무슨 지역 안에서만? 농림지역 안에서만. 그러면 3번째, 생산관리지역 중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법이 아니라 이 법이 되겠지. 우선 앞에부터 맞히니까 생산관리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 법. 그러면 수도법으로 맞추려면 지역을 어디로 바꿔야 돼? 자연적으로. 지역이 자연에가 있었으면 수도법이고 생산관리 이런 쪽에 있으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자, 그러면 4번째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도시공원법이다? 이건 너무 티나는 거지. 너무 티나지. 자연공원법 써놓고 도시공원법 썼으니까 안 맞지. 그러니까 공원이란 용어 나오면 공원 나오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도시공원법, 자연에 있으면 자연공원법 그렇게 찾아내시면 돼. 5번 보전 녹지지역 중에 해양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생태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도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해양보호구역 법을 적용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또 자연 쪽에 있어야지. 그럼 결론 자연 쪽에는 몇 개가 있을 수 있죠? 자, 자연환경 보조 쪽에는 5개가 있어. 5개. 자, 먼저 공원 나오죠? 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이렇게 5개. 요런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으면 요건 무슨 법? 자연공원법, 이거 수도법, 요거 문화재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요거 해양생태계법 이렇게 해서 5개가 어디에 있을 때만 자연에 있을 때만 각각 자기 법이다. 다음에 48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 너무 쉽지 이런 거는. 자, 1번 정비구역 맞죠? 자, 2번에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지 이게? 끝에가 해제가 안 붙었잖아. 그거 틀렸어. 그러니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 이게. 항상 3개 용도구역은 그냥 이름만 써주면 안 돼. 해제가 써줘야 돼. 해제가. 다른 거는 다 개발이 가능해. 다 개발이. 근데 그거는 지금 개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해제가 돼야 되는 거지. 자, 택지개발지구 대개발하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존산업, 관광단지, 관광, 특구 다 개발이 가능해. 그거 해제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용도구역 3개는 반드시 뭐가 돼야? 해제가 돼야 개발이 돼. 49번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를 찾아라.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상이야. 근데 앞에 뭐 붙어서 조건부 이거 이런저런 하고 붙어 있으면 허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에 사도법으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도 허가 없이 가능하죠. 그럼 토지 분할은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렇게 찾아야 돼. 지금처럼 법에 의해서 뭐 받아서 허가 받아. 그럼 적법이니까 뭐해? 허용해줘. 그럼 그것도 위법으로 만들어 보죠. 자, 사도법에 한 사도개설 허가 받지 않고 분할한다. 그럼 어떻게? 위법. 그러니까 허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토지 분할만큼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돼. 자,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로 주거지역 안의 면적 9,000제곱미터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지, 받아야지. 미만이니까, 미만.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야지. 9,000이잖아. 9,000이니까 허가 받아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 1만 미만이잖아. 미만일 때 뭐 받는 거야? 허가 받는 거잖아. 9,000이니까 미만이잖아. 그래 당연히 허가 받아야지. 근데 이걸 우리 기출문제야 이게 많이 틀렸어 많이. 우리 이런 것도 맨날 틀리잖아. 자, 우리가 여기 개발행위 허가만큼은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토지 형질 변경 면적에 대해서는 3개가 나오잖아. 5,000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 이렇게 나오잖아. 요때 미만일 때가 무슨 상이야? 허가상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해주는 쪽으로 돼 있어. 그럼 넘어가면 심의해서 해줘야 돼. 심의를. 그러니까 그냥 허가해주는 건 뭐야? 미만일 때야. 미만. 그러면 1만짜리가 어디야?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거지역 나왔으니까 얼마? 1만 미만이지. 그러니까 9,000이니까 미만이잖아. 그럼 1만은 허가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걸로 해야 돼. 그래 여기는 미만이야. 미만. 자, 4번 지문.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에다가 조건을 붙이려고 그래.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돼. 허가 신청자 의견 들어야지. 생각나요 이제? 허가할 때는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으려니까 기본적으로 시행자 의견 들어. 근데 지금 뭐 붙여서 조건 붙인다. 그럼 누구? 허가 신청자. 하나가 더 있지?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그러면 누구? 관리청 의견 듣는다. 하여튼 3가지 중에 하나 나오지. 자, 그냥 기본적으로 허가할 때 의견 들어. 그럼 누구? 그냥 시행자 찾으면 돼. 근데 지금처럼 조건 붙인다. 그러면 허가 신청자.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그러면 관리청 의견 듣는다. 자, 5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배우셨을 거야. 지금 처음 나온 지문일 거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어디에서 산림에서 임도 설치한다. 임도가 뭘까? 산에 있는 도로야. 산의 도로를 임도 그래. 임도 설치할 때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맞았어 지금. 자, 원래대로 하면 이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간단한 내용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토지 형질 변경한다. 토지 형질 변경 또 토속 채취한다. 원래는 이제 2개를 말해요. 요거를 어디서 할 거냐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 그 다음에 농림하고 생산, 여기 계획관리야. 계획관리, 여기 생산관리, 자연 쪽하고 보전관리야. 그럼 서로 연관된 거죠. 자, 관리지역 중에서는 항상 계획관리는 어디? 도시지역이 될 수가 있고, 생산관리는 어디? 농림, 그 다음에 보전관리는 자연 되는 거지.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때 여기서 뭐냐면 이제 산림이 나와. 산림에서 원래는 사방사업도 있고 임도 설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선 이쪽에 맞춰서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를 요 도시나 계획관리에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한다. 그럼 무슨 법으로 해야 돼? 국지. 이 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뭐를 받아? 허가를 받아 하라. 그 내용이야. 근데 이제 뭐가 나오면 산림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각각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 뭐가 들어갈 때만 산림이라는 단어 들어. 산림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사방사업 할 때 그러면 사방사업에 관련되면은 사방사업법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형질 변경 토속 제치할 때는 국토개발보다 뭐 받으면 돼?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돼. 근데 사방사업 하다 보면 형질 변경 해야 되고 뭘도 돌도 캐내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때는 이 법으로 하지 않고 무슨 법으로? 이 법으로 한다는 이야기야. 똑같은 형질 변경 토속 제치를 하더라도 어디 안에서 하면? 산림 안에서 하면 이 법으로 하라는 이야기야. 자, 산에 있는 도로 설치할 때는 도로법 이런 게 아니라 산림 자원 조성법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산에다 우리 도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형질 변경도 하고 돌도 캐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 법으로 해야 되네. 어디 안에서? 산림 안에서 만들 때는 자, 이 법에 의해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때는 산지관리법이 돼. 그럼 여러분 시험은 이거 두 개만 구분하면 돼. 이 법으로 할지 이 법으로 할지 요것만 두 가지 구분하면 돼. 하여튼 뭐 나왔을 때 산림 단어 보이면 계획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 쪽은 산림자원조성법이고 그런 지역이 아닐 때는 무슨 법으로? 산지관리법. 아까 여러분 주로 농림지역에서 뭐 나와? 산지관리 이렇게 나오잖아. 도시지역에서 산지관리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산림 문제가 나왔을 때 법 구분하라 이렇게 나오면 도시 쪽에서 나오면 무슨 법? 산림자원조성법.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쪽에 나오면 무슨 법? 산지관리. 두 개만 구분하면 돼. 이거 두 개만. 시험장 가서는 요거 두 개. 어디에 있으면 무슨 법? 이렇게만 하면 돼. 지금 이런 거 다 설명 생략하고 자, 어떤 도시나 계획관리지역에 산림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슨 법? 산림자원조성법. 농림자연 생산보전관리에 산림에서 뭐 한다 이렇게 써져서 그럼 무슨 법? 산지관리법. 그러면 답은 찾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개만 구분할 줄 알면 돼. 이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론 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시험장 답은 찾는 방법만 하면 돼. 도시하면 무슨 법? 산림자원조성법. 자, 도시지역 아닌 농림자연하면 무슨 법? 산지관리법. 그러면 답은 찾아져.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제 공지 마시고 지금 거기도 보니까 딱 지역 나왔고 무슨 단어 나와? 산림. 그러면 이럴 때는 무슨 법? 산지관리법. 뭐 임도 설치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산림자원조성법이야. 그런데 거기다 산림 써놨는데 산지관리법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 틀렸다 하고 찾는 거. 그런 문제거든 이게. 자, 50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매수 청구는 일단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은 아니죠. 또 매수 청구하려면 반드시 또 두 가지 몇 년 안에 사업 안 해야 돼? 10년 안에. 지목은 뭐 해야 돼? 돼야 돼. 그놈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돼. 1번은 고실로부터 20년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지. 10년 안에.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는 당의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돼야지. 숫자가 나왔을 때는 달라지지만 처음부터 매수 청구하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매수 의무자는 특광시장 군수와 시행자로 한정된다? 누구 한 사람이 또 더 있죠. 그러니까 요놈만 기억하면 돼, 이제. 자, 매수 의무자라고 나오면 세 명을 말해. 자, 누구? 특, 광, 시장, 군수. 그리고 시행자. 하나가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있어. 의무자, 여기까지. 그럴 때 요거 다른 경우 문제 나왔죠. 설치하고 관리가 서로 다를 때는 누구? 설치 의무자. 설치 의무자가 우선순위야. 자, 그러면 이때 매수 의무자는 자, 매수를 할 때 매수 대금은 자, 항상 원칙은 뭘로 줘야 돼? 현금으로. 예외는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의무자 중에서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채권이 발행된다 그러면 요 매수자 이 사람 중에서 누구일 때? 지자체일 때야. 지자체일 때. 그러면 지자체는 자, 두 가지 또 조건이 맞아야죠. 누가 원하거나 소유자가 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자, 직권으로 어떤 토지? 비업무용 또
부재 부동산 토지 얼마 넘는 거 3천 초과된 거를 의미하죠.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거든 이게. 자 그러면 2번부터 이제 2번부터 해볼게요. 3번부터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이나 채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지급한다? 임의가 아니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 원칙은 현금을 먼저 줘야 돼. 그리고 지자체가 의무자로 돼 있으면 소유자가 원하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매수자 의무자 쪽에서 보니까 이게 투기 들어온 놈이거든. 투기. 그 투기가 뭐야? 비업무용 부재 부동산 이런 것들이 얼마 넘어가면 3천이 넘어가면 그때는 직권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 3번도 이제 틀린 거 알았고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업을 결정해야 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자 그럼 2년 고쳤어. 그래도 어디가 틀렸네. 아니요 하여야 한다는 맞아. 2년짜리 써줬을 때 그렇지 6개월 앞에는 받은 날이다. 6개월 앞에 무슨 날? 받은 날. 바뀐 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옛날 기출문제는 있은 날로 돼 있어. 근데 요즘에 시험 문제는 전부 받은 날로 돼 있어. 바뀌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날짜는 이제 우리가 숫자는 잘 알거든. 6개월 2년은. 그럼 6개월 나오면 항상 확인해 봐야 돼. 무슨 날? 받은 날. 2년 나오면 2년 앞에는 무슨 날? 통지한 날. 자, 그 통지한 날 다른 말로 알린 날. 그거는 두 개를 병용해서 쓴다고 그랬어. 근데 그런 거를 기억해야 돼. 어차피 숫자 주면 금방 찾아내지만 맞춰줬을 때는 거기를 한번 꼭 확인해 보란 이야기야. 그 이때는 이제 끝에가 2년 안에 매수하여야 하는 건 맞아. 왜냐하면 이때는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몇 년이다? 2년이란 이야기야. 그럼 2년 지나가면 공시지가로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비싼 가격으로 사야 돼.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몇 년? 2년 안에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지나가면 절대 이제 공시지가 이걸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다음에 5번 질문. 매수 청구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뭐 나온다? 3층짜리 1종 2종 건색 나오겠죠. 51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맞나요? 우리 너무 오래됐지 또 이것도. 오래돼서 용어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같이 시험장 가면 또 아무것도 못 찾거든 이게. 요 순서 기반시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하고 요 기반시설 차이. 자, 기반시설은 그냥 도로, 공원, 광장 그게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설치 등을 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 그때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 도시계획시설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걸 물으면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요거 결정이 되면 효과가 뭐죠? 사업해야 되겠네. 그럼 요 사업하는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그럼 이제 시험에 요 놈을 묻겠지. 요거 물으면 여기 나오면 안 돼. 어디가 나와야 돼? 도시계획 시설. 요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러니까 요 놈 물으면 어디가 나와야 돼? 기반시설. 요거 물으면 도시계획 시설. 순서. 요걸 찾아야 돼. 시험장 가서. 자, 요 놈 물었는데 기반시설 중 설치, 관리, 정비하는 사업 그러면 안 돼. 항상 요 놈 물으면 자기 앞에 거를 써야 돼. 요걸 물으면 어디 써야 돼? 요거. 자, 다시 한번. 도시계획 시설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 요거 물으면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순서 아시겠지? 요게 우리 일단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난 용어 시험 문제잖아. 근데 이거 오래됐거든 지금 배운 지가 뭐 오래된 거 뭐야? 7월 초에 문제풀이 할 때 배웠거든 이게. 근데 이게 거의 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 가서 요거 용어 순서 바꿔놓으면 못 찾거든 또. 이런 걸 좀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그 지문을 낸 거니까 다시 한번 꼭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2번에 시행자는 시설 사업을 효율적 추진한다. 효율적 추진이 뭐야? 둘 이상으로 분할하겠다는 뜻이야. 세 번째, 시행자는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어. 특징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이 국토계획법은 수용 그런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이 돼. 주택법은 모든이 아니지. 공공만 한다 그랬잖아. 공공만. 그걸 좀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 하여튼 수용 문제 나오면 다른 사업은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할 수가 있어. 근데 주택법에 가면 누구만 한다? 공공만 하게 되나? 공공만 하라. 그런 것만 혼동하지 않게끔 확인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왜 틀렸을까 이게? 그러지. 사업인정 고시는 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 실시계획. 실시계획에 뭐가? 고시. 그러니까 그 고시는 남겨놓고 관리계획 이름을 실시계획으로 바꾸면 돼. 항상 이 법은 무조건 수용 시점이 언제다? 실시계획 고시.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4개 다 넣어드렸지. 아까 뒷문장에다. 오늘 다 혼동하지 말고 넣어드렸어. 자, 5번. 국토부 장관, 시도, 대도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죠. 그럼 인가 받은 사람 뭐 예치해야 돼?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돼. 근데 공공일 때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 자, 52번.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토지의 출입 등이 허용이 되는 사람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 그래 줄여서 행정청이라고 그랬죠. 행정청하고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무조건 출입의 권한은 행정청이나 시행자에게 있다. 그 내용이에요. 자, 2번. 타인 토지 출입하려면 특광시장, 군수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맞죠? 출입 절차는 무조건 허가야. 자, 며칠 전 통지? 7일 전 통지. 그럼 행정청 시행자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 3개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이제 허가 받아서 출입하더라도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때 누구의 승낙? 점유자 승낙이야. 그때는 점유자 승낙. 그 다음에 3번. 타인 토지 첫 줄 끝에 일시 사용. 그 다음 줄에 장애물 변경 제거 나왔어. 그럼 이제 출입이 아닌 사용이나 변경 제거는 뭐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지. 며칠 전 통지? 3일 전 통지. 자, 바로 4번 답 나왔죠. 이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아니라 점유자로 나와야 돼. 그래서 무조건 출입 나오면 이거 점유자 2개 기억해 놓을 거. 2개가 있잖아. 승낙, 또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 이거 2개만큼 반드시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받아야 돼. 승낙 점유자. 자, 방해 거절하지 말아라. 누구는? 점유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참고로 점유자가 수인의 의무 위반했어. 1,000만 원이야. 과태료야. 요거 2개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자, 우리 허가 없이 출입했다. 또 수인의 의무 위반했다. 이 사람들이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간혹가다 이거 용어 나올 거야 아마. 과태료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수인의 의무 위반했다. 가지고 이제 행정청이 출입하려면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러니까 허가 없이 출입했거나 수인의 의무 위반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너도 받지만 나도 받는다는 얘기야. 들어오는 사람도 허가 없이 오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의무가 위반되면 이렇게 받게 돼 있어. 자, 그 다음 5번 지문. 토지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한다. 그 말은 알죠? 원리는 알고 있겠지. 자, 우리가 출입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출입의 권한이 행정청 이렇게 돼 있죠. 행정청. 그리고 시행자잖아. 근데 행정청은 본인이 직접 안 하죠. 누가 해? 위임 받은 자. 다시 그 위임 받은 자를 정확한 말로 행위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항상 손실보상하라. 그러면 누가? 행위자가 속한 어디에서? 행정청.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하는데, 자, 울산광역시장이 타인토지 출입해서 조사 측량해 안 해? 안 하잖아. 공무원 유인 받을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행위자야. 그럼 보상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행정청.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항상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다. 이렇게.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53번부터 할게요.